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에 참여하는 이 한국과 중국의 연구자 모두 자유롭지 못한 이 정치, 민족, 이데올로기의 이 간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거 이 한중 양국에서 진행된 이 한국인 제재작품 연구에 어떤 지역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가 세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로 불리는 것에 속해 있습니다. 이 동북아시아에서 중심이 되는 나라는 이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3개국입니다. 하지만 이 현재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4개국이 됩니다.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동북아 중심 국가를 3개국으로 보느냐 아니면 한조 중일 여기서 조는 북한을 말합니다. 이렇게 4개국으로 보느냐는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의 정치 외교 상황은 21세기로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20세기의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세기 전반기 일본의 동북아시아 침략과 더불어 시작된 한일, 중일 사이의 모순입니다. 이 모순은 최근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이 한중일 삼국의 대외적 팽창 욕구, 일본 극우 세력의 과거사 부정, 그리고 중국에서의 우익 세력의 퇴조와 요즘에 점점 잘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욕구 등과 맞물려 현재 한조 중일 4국의 정치, 외교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거의 역사 그리고 현재 한조 중일 4국의 정치 외교 관계가 이 학술 영역인 이 한국인 제재작품 연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의 강의에서 저는 20세기 전반기 이 중국의 한국인 제재작품 창작은 민족 생사 존망의 시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중국 작가의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어떤 경향성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20세기 후반기에 시작된 이 중국과 한국의 한국인 지제작품 연구는 어떨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현재를 기준으로 약 70년 동안 진행된 이 중국과 한국의 한국인 제재작품 연구의 대략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현대 한국인 제재작품에 대한 연구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물론 이 개별적인 한국인 제재작품에 대한 비평은 창작과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장르 그리고 서로 다른 작가의 한국인 제재작품을 한 군데 모아 하나의 의미를 부여한 것은 한국전쟁 발발 다음 해인 195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중국 쪽 학자에 의해 처음 시작된 이 한국인 제재작품 연구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을 지지하는 이 학술 활동의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후 이 한국인 제재작품 연구는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 이 중국이 처한 대내적 어려움 그리고 대외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속되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 시기 한국에서는 중국은 수교하지 않은 적성 국가였던 관계로 이 한국인 제재작품 연구가 근본적으로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중국과 수교 전에 이 한국은 타이완과 수교 상태에 있었는데요. 당시 타이완에서도 중국 좌익 문인이 중심이 되어 발전한 중국 현대 문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국인 제작품 연구는요,
1980년대 이후 이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과 함께 주로 이 중국 동북 지방에 거주하는 학자에 의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성과가 이후 한국 측에 전해져 1992년 이 한중 수교 이후 이 한국 측 학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국인 제재 작품 연구는 이 시기 한중 학계에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 활약한 한국 쪽 학자로는요, 김시중 교수와 박재우 교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소설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 한국인 제재 작품은요, 작품 연구죠. 이 작품 연구는 2010년을 전후하여 이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는데 그 계기는 중국 사회학원 연구생원 리춘광 교수와 중국 연변대학의 김병민 교수가 만들었습니다. 2010년을 전후하여 리춘광 교수는요, 그동안 진행한 한국인 제작품의 발굴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발표하였고요. 2014년 김병민 교수는 리춘광 교수와의 합작 연구를 통해 총 10권으로 된 중국 현대문학과 한국 자료집을 출판합니다. 이 자료집 출판 이후 비로소 이 한국인 제재작품 연구는 이 한중 학계에서 하나의 이 독립된 연구 분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비교적 긴 공백기가 있었지만 약 70년 동안 진행된 이 중한 연구자의 이 한국인 제재작품 연구에는 어떠한 특징이 발견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한국인 제재작품 연구가 이 한국인 제재작품 창작과 마찬가지로 이 학술 외적인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기존 이 한국인 제재작품 연구는 20세기 전반기 중국 작가의 한국인 제재작품 창작과 마찬가지로 이 정치 이데올로기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화면의 오른쪽 원형 안에 있는 글자를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안에 이 한국인 제작품 연구는 20세기 후반기 이 한중을 둘러싼 외교 요인 혹은 또 외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한국 전쟁, 그리고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 그리고 한중 수교, 그리고 그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한중 문화 경제 교류, 그 이외에도 일본의 과부사 부장에 대한 반발 등과 같은 이 학술 외적인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한국인 지제작품 연구의 외면적인 특징을 살펴볼 때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1992년 이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 학계가 보인 이 한국인 제재작품 연구의 방향과 그 내용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동북아 중심 국가를 이 한중일 3개국으로 보느냐 아니면 한조 중일 4개국으로 보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1992년 이후 진행된 한중의 한국인 제재 작품 연구는 북한의 존재를 지우고 진행되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한중 양국은 이 각자의 편의, 이 편의에는 정치적 편의와 경제적 편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를 위해 북한의 존재를 모른 척 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유럽, 미주 등 제3국 학자가 이 기존에 진행된 이 한중의 한국인 지제작품 연구를 살펴보면요,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 발견됩니다. 논리적인 모순이란 이런 겁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중국의 한국 전쟁 참전과 더불어 시작된 이 중국의 이 한국인 제재작품 연구에서 논하는 이 항일과 한중연대의 주체 혹은 대상은 엄격하게 말해서
한반도 북부에 사는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1992년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이러한 상식이 특별한 설명 없이 이 한국인 제재작품 연구에서 무시되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요, 이 1980년대 이 대외 개방의 타이밍을 놓친 북한이 1990년대 들어 폐쇄적인 외교 정책을 쓰면서 대외 학술 교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 강좌,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와 1951년 시작되어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 제재작품 연구 사이에 이 근본적인 차별점이 발견됩니다.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는요, 이 1945년 이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된 이 한반도의 현실을 연구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전반기 중국 작가가 창작한 이 한국인 형상의 계승자, 그리고 이 중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항일과 한중연대의 주체를 북한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이 한국인 형상의 계승자 자리와 이 항일과 한중연대 주체를 북한에게 넘겨줄 때 얻는 학문적인 이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학문적인 이득은 현재까지 이 한국인 제재작품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북한 연구자의 활동 공간이 마련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북한 학자의 활동 공간이 마련되어 북한 학자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면 그동안 본의 아니게 배제되었던 일본 학자가 참여할 공간도 역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현재 한국, 여기서 한국은 남한이죠. 이 한중 우위의 상위 개념인 이 한미 우위에 대한 논의가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연구 환경, 연구 대상의 변화가 있어서 제가 자꾸 말이 꼬이네요. 저는 이와 같이 이렇게 연구 대상 또는 환경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이 한국학의 관점에서 진행하는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에 내재되어 있는 이 한민족 중심의 세계관 혹은 이 어떤 편향성 일부가 제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언급한 1992년 한국인 제재작품 연구에 참여한 이 한중 학자가 모른 척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모순이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기존에 진행된 이 한국인 제재작품 연구에서 눈에 띄는 모순 중에 하나가 1992년 이 한중 수교 이후 한중의 연구자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한우위와 중조우위입니다. 이 현재 이 한중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중한우위는 중국과 한반도 남부와의 우위를, 그리고 중조우위는 이 중국과 한반도 북부와의 우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현재 한중 학자들은 이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말을 서로의 필요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이 중국 측 학자의 연구 성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학자가 과거 이 중조우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현대 이 한국인 제재 작품 연구에 한국인 제재 작품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1951년 1월 28일 중국 광명일보에 발표된 왕야오의 진실의 거울입니다. 이 글의 부제, 몇 편의 신문학 작품으로 본 중족 인민의 우위 라는 글을 생각할 때 이
논문이 가진 어떤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목적에서 발표된 이 글에서 왕여가 말하는 중조 우위는 사실상 중국과 북한 사이의 우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이 중국과 남한은 오히려 국가의 존망을 두고 서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전 이 중국에서 발표된 바오랑산의 중국 현대 작가가 창작한 조선 애국자 형상, 그리고 양자오 주인이 발표한 현대 중조 문학의 우위와 교류, 이 두 편의 논문도 같은 맥락에서 중조 우위를 사용했습니다. 이 두 편의 논문에서 연구자는요, 이 1920년대 중국 좌익 문단을 대표하는 청년 시인 인프가 창작한 이 조선 아가씨에게 받침이라는 시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아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 아가씨에게 받침이라는 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 9연으로 이뤄진 이 시의 3년을 제가 한번 선택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소녀, 순환당한 동방의 꽃이여, 너는 뗏목 위를 나를 듯이 뛰어다니네. 물보라 장단의 포효를 반기는, 이 부분은 제1년입니다. 그대 소리 높여 노래하라. 내 가슴 속에 수많은 몬한의 실타라 엉켜있지 않은가? 내 심장 쓰라리게 뛰고 있지 않는가? 황포에다 내 슬픔을 쏟아버려라. 이 부분은 제7년입니다. 아가씨 분노하며 춤추어라. 물결이 너를 위해 장단 맞추니 내 신생의 횃불에 불을 붙여라. 억압받는 자들이 영영 쉬어버리지 않도록. 이 부분은 이 시의 마지막 년인 제9연입니다. 이 중국 측 학자 피아롱사는 이 한국인 여성 항일 투사를 찬양한 시, 이 인프의 조선의 아가씨에게 받침이라는 시를 분석하면서 이 시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조선 애국자의 만국의 한, 애국의 정, 구국의 마음을 진실로 표현한 민족 해방을 위해 신생의 횃불을 켠 각성한 조선 애국자에 대한 중국 현대 작가의 열정적인 송가,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양자치에는요, 같은 시를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국도의 분노한 마음으로 일제히 조선에 대한 야만적인 통치를 폭로하고 조선인의 비참한 처지를 10분 동정하며 이 조선인의 반일 독립투쟁을 열렬하게 노래한 시, 앞에서 살펴본 평가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시 이 중국적 학자가 말했던 이 애국자, 반일 독립투쟁의 주체가 누구인지 아시겠죠? 당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적성 국가였던 남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주로 중국 쪽 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이 한국인 지체작품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별한 역사가 스며들어간 중조 우위를 비록 중의적인 뜻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현재 남한과의 우위로 사용되는 중한 우위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중조 우위와 중한 우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조 우위와 중한 우위를 혼용하여 사용한 연구 결과를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화 연구에 이식하면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화 연구의 중심 연구 주제인 이 한국인의 중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 중국인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해와 오해에 대한 이 탐구의 객관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 이데올로기의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화 연구에서
저와 여러분은 중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서로 같지만 이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대립되는 의미도 발견되는 이 중조우위와 중한우위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과거 이 조선시대를 살았던 한국인들은 의리와 명분을 특히 중시하는 사람들로 숙명, 배청, 제조, 지은 등의 사상을 주장하다 이 청의 침략까지 받아 왕조 멸망 직전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1950년대 초 이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이 한반도 남쪽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 제조 지은의 나라는 미국입니다. 반대로 이 한반도 북부에 사는 한국인에게 있어 제조 지은의 나라는 중국입니다. 따라서 이 한반도 남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한중 양국인 모두가 그 역사가 유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이 한중우위는 한미우위의 하위 개념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이 한반도 남부가 이 북부와 달리 식민지와 한국 전쟁의 후유증 극복 과정에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서구 사회 문화 그리고 경제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에서는요, 2000년 가까이 지속된 한중 관계, 한중 문화 교류의 연속성을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1950년대 이후 한국인, 특히 한반도 남부에 거주하는 이 한국인이 겪었던 일찍이 없었던 역사, 문화, 정치, 외교 등의 경험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이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 한중학자의 역사관과 결합한 항일과 중한연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화 연구의 관점에서 기존 한국인 제작품 연구를 바라볼 때 검토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990년대 이후 이 한중학자의 역사관과 결합한 이 항일과 중한연대라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한국인 제작품의 창작에 어떤 경향성을 고려할 때 이 한중학계의 한국인 제작품 연구가 이 항일 그리고 중한연대 등의 중심 키워드로 해서 진행된 것은 사실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체와 중국 일부가 일제의 잔혹한 탄압과 그리고 무자비한 수탈로 고통을 받았고 또 한국인 제작품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1990년대 중반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중국 이 과거사 문제로 이 한중 양국인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제작품 연구에서 항일과 중한연대가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중 모순, 중일우위, 한일우위 등과 같이 20세기 전반기 한중일 삼국 문학 문화 교류의 실제 모습에 대한 논의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한국인 지지작품 창작이 하나의 방향으로 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작품에서는 이 한중 모순이 나타났고 또 어떤 작품에는 중일 우위와 한일 우위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국인 지지작품의 스펙트럼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스펙트럼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일 또는 두 가지, 세 가지 색이 아니라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연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